신둥이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금둥이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꼬랑지를 바짝 내리고 배는 홀쭉하니 앙상한 데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그저 금둥이가 밥 한 풀이라도 남길까 애타는 심정으로 뒷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목넘이 마을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산목을 넘어야 해서 붙여진 이름이 목넘이 마을입니다. 이 목넘이 마을은 이른 봄부터 늦 가을까지 서북간도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죠. 피폐해진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고단한 몸으로 그쳐가는 곳입니다. 이곳 갓난이네 방앗간에 어느 해 봄철에 신둥이 한 마리가 꾀재재한 몰골로 배는 찰싹 덩어리에 붙은 채 뽀얀 먼지 앉은 둥구 밑을 혓바닥으로 핥고 있었습니다. 둥구는 곡물의 쭉정이나 먼지를 가려내는 농기구입니다. 줄인 배를 안고 먼지와 함께 행여라도 남아있을 곡물의 흔적을 핥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사를 가든 누군가가 버리고 간 개일까요? 그러다가 줄인 배를 안고 검둥이네 집으로 찾아왔는데 다행히 검둥이가 쫓아내지는 않아서 눈칫밥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앉아있다가 검둥이가 다 먹고 난 빈 그릇을 홀짝홀짝 핥았습니다. 검둥이, 누렁이, 바둑이는 모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때가 되면 워리! 워리! 하고 자기네 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검둥이, 누렁이 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신둥이는 잔뜩 웅크린 채로 바짝 굶주린 배를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동네 개들이 남긴 밥풀을 먹었습니다. 그런 신둥이를 본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가이 잡아라! 라고 외치며 신둥이를 잡으려고 하자 신둥이는 야윈 다리로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장 형제의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도 신둥이를 미친 개라고 생각하고 모두 신둥이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신둥이는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여 재빠르게 뒷산으로 도망을 찼습니다. 동장 형제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이 미친 개의 존재를 놓고 한동안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는 개가 미쳤다고 하고 누구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고 의견이 분분할 때에 신둥이는 산을 내려와 동장네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검둥이, 바둑이들은 신둥이를 어르렁대지 않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신둥이가 미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빛이며 군침을 흘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장 형제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신둥이를 보면 미친 가이 잡으라! 고 소리를 치며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동네의 개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미친 개가 혼자가 아니고 뒤에 다른 개들을 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동장내 금둥이며 작은 동장내 바둑이며 또 누구인지 모를 개 한 마리가 더 끼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어제 오늘 동장내 뒷산에서 으르릉대는 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밤중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장 형제는 미친 개를 잡아서 쳐 죽이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사흘 만에 개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둥이, 바둑이는 물론 갓난이네 개도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숙회구실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큰 동장 내 금둥이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큰 동장은 미친 개와 거짓을 했으니 역시 미쳤을 것이라며 마침 초복날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복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 말은 키우던 금둥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것이었지요. 뜻하지 않게 목을 밧줄에 매달린 금둥이는 깨갱거리며 발버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에 파란 불이 일고 발톱은 소용없이 땅바닥이며 대문턱을 마지막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금둥이는 똥을 갈기고 그리고 온몸에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동장 내 바둑이도 벌써 자기가 당할 일을 알아차린 듯 안뜰로 피해 슬슬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둑이도 밧줄에 목이 메인 채 죽고 말았습니다. 뒤곁 밤나무 밑에다 큰 동장 내 큰 가마솥이 내걸리고 개 튀길 물이 끓었습니다. 2마리의 개를 안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동장 형제는 우통을 벗어제끼고 호방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취한 기분에 오늘 잡은 개는 사실은 미친 개였다는 말과 미친 개가 보약이 되는 것이니 마음 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새끼 낳게 된 괴가 있으니 그 개를 하나 얻어다가 또 길러서 잡아먹자고 하였습니다. 갓난이 할아버지의 개 누렁이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미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즈음 신둥이는 밤틈을 타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는 서산 및 방앗간에 와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사뭇 일찍이 그곳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갓난이나 할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그러다가 미친 개가 다시 방앗간에서 잔다는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였습니다. 더욱이 이 미친 개는 홀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뱄다면 성냥이와 붙어 된 것일 테니 그 이상 없는 보양제라며 사람들은 미친 개를 잡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모인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을 주고 미친 개를 죄어들었고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을 주었지만 가슴속에 흘러들어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때리라! 누군가 입에서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고 모두 신둥이를 향해 몽둥이를 내려쳤습니다. 순간 푸른 불빛이 갓난이네 할아버지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한 소리와 그 누구야? 하는 못마땅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개고기를 놓친 마을 사람들의 불평이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못마땅한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늙은 것은 되대야 돼! 되대야 돼! 한 달쯤 지난 뒤 이제 곧 겨울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갓난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 짐 해서 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뭉쳐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범의 새끼가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잠든 새끼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의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앙상하니 뼈만 남아가지고 말이죠. 갓난이 할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보니 5마리인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20알은 넉넉히 될성 싶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5마리 강아지 속에는 누렁이, 금둥이, 바둑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새끼 강아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 범벅일 망정 부지런히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갓난이 할아버지에게는 한 재미였지요.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 한 마리씩 데리고 내려와 동네 사람들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하여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란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자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가 기르는 개가 그 신둥이의 정손녀라는 말과 원체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라는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정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 크고 작은 동장내 두 집에서까지도 요새 자기네 개가 낳은 신둥이 개의 고손자를 얻어갔다는 말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주 흰 서리빨이 된 덥석부리 속에서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된 것으로 목넘이 마을은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피폐한 삶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고향을 떠나 서북간도로 이고지고 이사를 갔고 그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야위고 굶주린 채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신둥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동장 형제의 근거 없는 선동에 휩쓸린 마을 사람들은 신둥이가 미친 개라고 지레 짐작하고 개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둥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금둥이와 바둑이, 누렁이 등과 어울려 허기를 채우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합니다. 금둥이와 누렁이가 모두 사람들이 손에 잡혀서 개고기가 되어도 신둥이는 그 위험을 뚫고서 새끼 5마리를 낳아서 잘 길러 대를 보존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끼 뵌 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없었던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후 남몰래 신둥이의 새끼들을 잘 근사하고 그 자손을 목넘이 마을에 퍼뜨리는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동장 형제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동네 사람들도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왜곡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겠죠. 그 와중에서도 간난이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신둥이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작가 황순호는 이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신둥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의 아픔과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그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액자 소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화 소설로 개 신둥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시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고난과 강인함을 엿봄과 동시에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두동강이 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또한 염원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넘이 마을의 개들이 모두 신둥이의 자손이듯 우리 또한 한 핏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